네, 안녕하세요. 홍준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변리사들의 행복지수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실 제 채널에서는 변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변리사 전망이 어떠냐, 아니면은 또 일하는 게 어렵진 않느냐, 또 앞으로 그 다른 직업들과의 비교를 했을 때 좀 오랫동안 정년이 보장되면서 일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그런 질문들 제가 많이 받았었는데요. 좀 더 좀 객관적인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변리사회에서 예전에 그 설문조사를 했던 변리사 행복지수와 관련된 지수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변리사회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었고, 그때 이제 나왔던 이제 보통 한 340명 정도의 변리사분들이 설문에 응하셔가지고 어떤 설문조사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좀 흥미롭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현실을 또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변리사와 관련돼서 직업적인 만족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한 50% 정도는 뭐 그런대로 만족한다라는 이제 결과가 있었고요. 뭐 보통이다라고 하는 결과가 한 30% 정도 됐고, 좀 만족하지 않거나 후회한다는 비율이 한 20% 정도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간에 일단 본인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후회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막상 또 현실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좀 후회되는 부분도 좀 있죠.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은 내가 이 분야로 안 왔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감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하튼 그래도 전반적으로 뭐 만족한다든지 또 보통이다 정도 수준이 되는 걸로 봤을 때는 한 80% 정도는 대체적인 그 업무 직업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 않느냐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인데요.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변리사들도 일을 많이 합니다. 일을 많이 하고, 보통 우리가 지금 노동법상 그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고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하는 게 이제 기준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초과 근로가 되는데, 또 8시간 미만이나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일한다라는 비중이 한 40% 정도, 40% 전후로 좀 나타났고, 9시간 이상 일한다, 9시간 이상 일하는 그 비율이 한 56%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변리사 직업을 만족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야근이 좀 많다는 점, 야근이 많다는 점이 좀 그런 만족도를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저도 이제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뭐 수습 때 그리고 또 이제 한 1, 2년 차 때 이렇게 근무했던 걸 돌이켜 보면, 일단 그 위에 사수분들이 있잖아요. 사수 변리사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퇴근을 안 하세요. 이분이 퇴근을 하셔야지. 그때는만 해도 이제 눈치 보는 경향이 좀 많았기 때문에 위에 사수도 아직 퇴근을 안 하는데 내가 쉽게 이제 퇴근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동기 모임 그때 했을 때도 동기들 중에서도 약속 시간이 뭐 7시다 그러면 7시에 못 와요. 왜 못 오냐 했더니 이제 위에 사수들이 있고 뭐 마감건들이 있어가지고 뭐 못 오는 경향이 있고, 아니면 늦게 막 8시, 9시 지나서 오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들은 모 로펌이었는데 그 퇴근하는 것을 이제 표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방을 아예 그냥 사무실에 두고 잠시 뭐 어디 바람 쐬러 간 것처럼 하고 나오는 친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야근이 이제 많다라는 점, 야근이 많다라는, 평균적으로 많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직업적인 만족도에서는 좀 낮게 평가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좀 개업하신 변리사분들하고 그 고용으로 근무하시는 변리사분들하고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개업을 했다고 해서 일을 적게 하거나 뭐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좀 공감을 좀 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직업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느냐? 변리사 직업 전망으로 앞으로 더 좋아지고 중요해지고 더 인기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가끔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변리사분들은 뭐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한 15%밖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의외로. 대신
뭐 현재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게 한 중론적인 입장이 한 45%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보다는 아무래도 뭐 앞으로 미래에는 뭐 AI도 그 도입이 될 테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역할이 좀 축소될 것이다. 그래서 한 37% 정도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60% 정도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셨고요. 한 40% 가까이는 좀 부정적인 답변을 주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시 애로사항입니다. 업무시 애로사항인데, 업무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 이것도 역시 이제 개업을 하신 변리사분하고 현재 고용으로 일하시고 계신 변리사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대표 변리사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고민 1위가 영업, 마케팅 부분 50% 정도가 나왔고, 또 업무가 과다하다. 역시 뭐 개업을 했지만 아무래도 그 처음에는 인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주로 혼자 하는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업무가 과다하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평소에는 내가 그 고용으로 일할 때는 관리를 받는 입장이었잖아요. 위에 사수나 아니면 팀장급에 있는 분들한테 관리를 받던 입장에서 이제는 내가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직접 관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관리하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갑자기 일하던 직원이 퇴사를 한다. 그럼 또 대체 인력 뽑아야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고용변리사인 경우에는 1위가 압도적으로 이제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이 가장 큰 답변으로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객과의 관계는 사실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좀 상대적으로 고객의 규모가 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쪽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줘야 되는 점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을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개인 고객분들은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업하고는 달리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일 처리하는 걸 원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급하게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당장 뭐 다음 주까지 뭐 일을 처리해달라는 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특허 업무를 많이 겪어봤던 그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일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때문에 일 처리가 좀 늦어져도 이해를 해주는데, 물론 이제 과다하게 지연되면 안 되겠죠. 개인 고객 같은 경우에는 무턱대고 그냥 뭐 계속 독촉하고 뭐 다음 주까지 우리 제품 나오는데 빨리 특허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떼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고객과의 관계가 그 다음으로 어려움 좀 나왔고, 또 업무 난이도. 그러니까 업무 난이도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본인이 이제 선택했던 그 전공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특허 파트다, 아니면 뭐 상표나 디자인 파트다. 하지만 이제 이것도 사무소에 따라 틀린데, 어떤 사무소는 야, 변리사면은 특허, 상표, 디자인 다 할 줄 알아야지 뭐 특허만 하는 게 어딨어. 저도 처음에 근무했던 특허 사무소에서는 그 특허랑 상표를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있었던 특허 사무소에서도 특허, 상표, 디자인을 다 업무를 다 제가 관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을 주로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라고 하지만 그 사무소의 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요구에 의해서 내가 좀 주로 하지 않았던 업무들을 맡는 경우도 많죠. 대규모 이제 대형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일을 이제 분업화 해가지고 특정 분야의 일을 이제 하게 해주는데, 이제 중소형 특허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럴 만한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되는 대로 주어지는 일들을 처리하고, 뭐 꼭 전공 분야에 꼭 한정하진 않고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크게 이 설문조사 결과는 제가 봐도 이제 수긍이 될 정도의 그런 결과였던 것 같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설문조사는 2019년도에 이루어진 것이고, 최근에 이제 나온 2020년도에 나왔던 그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뭐가 나왔었냐면 코로나가 나왔잖아요. 코로나 사태가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틀이 바뀌어졌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제 어떤 매출적인 감소가 얼마큼 있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 조사했을 때는 한 80% 정도가 매출이 작게나마 또 한 적게는 한 1, 2%에서 뭐 30%까지 매출의 감소가 있었다. 이렇게 결과 나오는데 물론 저도 그 매출 부분에서 좀 타격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2021년도에 그 뉴스 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지식재산 서비스 관련된 분야에서는 나름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는 선방을 했다. 크게 손해보진 않았다. 이런 자료도 나오는 걸 봤을 때 그래도 저희가 뭐 제조업 분야나 이런 분야에 비해서는 그 좀 충격이 좀 적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제 특허청에서도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 그 특허 출원 건수가 오히려 더 증가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특허 업계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상담을 하고 또 고객 그 회사에 방문을 해서 또 방문 상담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막 대면이 거의 필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전화 통화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자료를 주고받고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코로나가 됐다라고 해서 갑자기 막 그 모든 것이 셧다운 됐다 그런 영향은 좀 없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이제 고객층이 이제 제조업 분야의 고객층을 갖고 있는 특허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고객분들 중에서 이제 제조업 분야에 계신 분들은 이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자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져가지고 본인들이 받아야 될 돈들을 못 받는 바람에 그 영향이 이제 저희 특허 사무소 쪽으로도 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업하시는 경우도 많았고 특히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지금 어떤 판로 개척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사업을 좀 중단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여하튼 저희 변리사들이 그 현실적인 그런 통계 자료를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선택을 하시든 간에 변리사가 됐다라고 하면 내가 해볼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한번 다 해보는 것이죠. 다 해보고 그것을 내가 충분히 다 했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른 또 충분한 보상은 이루어지는 직업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변리 사업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제 적성에도 맞고 또 여러 가지로 또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 나름 만족도가 있지만 역시 업무가 좀 과다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도 요즘은 이제 그런 업무량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좀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좀 직업의 좀 현실적인 부분, 그러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냥 비춰주는 그 화려한 부분, 또 뭐 연봉에 대한 과대하게 부풀려진 부분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실제로 내가 이렇게 되면 이런 정도의 좋은 점도 있고 또 애로사항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